제가 지난번 연설에서 저는 항상 마지막 연사입니다. 그리 얘기했더니 아마 진행자 분들이 이걸 좀 감안한 것 같아요. 우리 대수천, 우리 이계성 대표님께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앞으로 좋은 얘기 더 해달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97.3 KBS 본방송이죠. 2시에 무슨 팟캐스트, 거기 진행자가 김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시간당 급여가 150 얼마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어떻게 노동자들은 먹고 살란 말이냐. 시간당 10,000원은 줘야 먹고 살지 않느냐.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 세상 풍토가 한스럽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라디오 DJ입니다. 거시경제 걷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쉽게 갑시다. 자, 시간당 10,000원을 줘가지고는 그 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80개가 망합니다. 그런데 시급을 6,000원 줬는데 기업이 80%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라디오 팟캐스트란 양반이 공적인 공중파 그 시간대에 이런 선동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방송을 듣고 오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구나. 개나 소나 아무나 다 소주성 홍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교조 얘기를 지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전교조 초기에 그 선생님들한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의 연령이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이면 의사로서는 관록이 붙은 사람들이 많고요. 법조계에는 부장검사, 부장판사들이 많습니다. 교수들은 부교수 이상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전교조가 끼친 해악이 바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바로 40대가 가장 이 정권의 친화적인 연령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노조도 무섭습니다. 민주노총도 무섭고 참여연대도 무섭고, 하지만 저로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전교조입니다. 이 전교조를 때려잡아야 우리의 아이들을 맘 놓고 학교에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어느 분이 우리 보수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캐치프레이즈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교조를 때려잡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참여연대를 없애겠다. 이런 대선 공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원조라고 한다면 이승만 세력과 박정희 세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미안하게도 지금까지 이 보수 두 세력이 단합하지를 못하고 함께 합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려면,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이승만
세력과 박정희 세력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력을 둘로 갈린 이 세력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전광훈 목사입니다. 이승만 세력과 박정희 세력 왜 그렇게 잘 합해지를 못할까요? 이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몇 해 전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 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승만과 박정희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없는 박정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한 1분 내로 소개를 한다면, 박정희 씨는 여순 반란 사건 때 연루가 돼가지고 사형을 목도에 두었습니다. 살려준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라고 말씀은 합니다만은, 사실 그때 군체계 현재가 모든 결제는 대통령이 하게 돼 있었어요. 백선엽 장군이 그때는 대령이었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는 박정희 간청에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위에다가 결제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남문당도 있고 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살 때 좌파를 잘 아는 박정희 소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형합시다. 그래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그것을 결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 살려주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를 살려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9년입니다. 당시 5사단장 박정희 준장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대위 한 명을 포함해서 59명의 부하들이 눈속에 빠져 죽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그 수선장 누구야? 바로 경무대로 불러 올려! 그래서 경무대로 박정희 당시 사단장은 전역을 각오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이거 제가 기록을 개발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화가 나면 독특한 버릇이 있어요. 왼쪽 손이, 옛날에 고문받았던 왼쪽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항상 화가 나면 왼쪽 손을 호주머니에다 찔러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빼서 호호 풀다가 다시 왼쪽 손을 호주머니에다가 찔러 넣습니다. 박정희는, 당시 박정희 장군은 잘하는 거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백선엽 씨가 박정희 씨를 아끼는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너무 브리핑을 잘해요. 차트를 잘 만들어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박정희한테만 가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당시 박정희 사단장은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적설량, 골짜기의 깊이, 바람의 세기, 그리고 그 길에 온 과정,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날씨, 날짜, 모든 걸 확실하게 차트로 해서 일일이 됐습니다라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왼쪽 손이 바깥으로 쑥 나오더니 편안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알았어, 이것은 인재가 아니라 천재야. 그래서 기관 수고했어, 가서 근무해. 그래서 다시 5사단장으로 복귀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승만과 박정희의 관계입니다. 한 분은 건국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또 한 분은 부국정신으로 이 나라의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이승만 세력, 박정희 세력, 보수 세력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신문 지상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박찬종 선생 재밌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저는 여기다 한마디만 좀 보태겠습니다. 저도 봤어요. 프랜카드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그 프랜카드를 저도 봤습니다. 그분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박원순 씨는 씨라고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박원순은 한밤중에 텔레그램으로 자기 여비서를 성추행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4년 동안 한밤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뜻에 낮의 뜻 다르고 한밤중의 뜻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의 뜻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까? 낮의 뜻을 기억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밤중의 뜻을 기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원순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또 35조 원의 추경을 야당의 참석 없이 여권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 여자 한 분, 강아무개 국회의원 분이 반대표를 했어요. 용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바들이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여성 국회의원도 사과하고 말았어요. 그걸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표현했냐. 아, 여러분, 여의도에 거수기 한 대가 고장이 났었는데 방금 전에 그 거수기가 고장이 수리가 완료됐다고 통보가 왔네요. 그렇게 멋진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정권의 식상입니다. 이 정권은 표만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저항권밖에는 없습니다. 8월 15일 날 24시간 전에 미리 가서 자리 선점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 제가 아는 장모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돈 10,000원 붙여주십시오. 돈 10,000원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주변에 있는 우리 장모님들 한 10분 정도 지금 10,000원 됐습니다. 이대목에서 박수도 안 치시네요. 앞으로 더 많이 제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정강 목사님 힘 좀 내게 더욱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들어와 보면 압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어요. 되게 싸워요. 남자는 아주 정돈 정리를 잘하는데 이 여성 와이프는 그냥 퍼질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수건을 쓰면 던져버리고 옷이 있으면 거래하던데 던져버리고 그 비싼 남편이 사준 향수 그걸 열어서 하면은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뚜껑도 안 닫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남편이 그래 맹물 찍어 발라라. 맹물 찍어 발라. 견디다 못해서 나 이혼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정리정돈 잘하는 은사를 받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붙여준 거야. 여러분, 사랑 제일교회만 오면 부부간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목사님 기도는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 제일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리마대 요셉, 용감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을 빌라도한테 달라고 얘기합니다. 용감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참 비극적인 것은
산헤드린 공의 의결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그 책임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아주 비싼 무덤에다가 앉아놓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이 이후의 얘기는 몰라요. 아리마대 요셉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저렇게 비싼 무덤을 왜 죄인 예수한테 내주냐? 아리마대 요셉 말, 친구야 걱정 말게, 주말 3일 동안만 잠깐 빌려줄 거야.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으로 뭉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정답은